근데 제가 사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드래곤이 날아오는 모습을 유심히 봤거든요. 단번에 탁 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뛰어오를 때 빵 하고 방귀가 추진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용에 대한 상상 얘기를 시작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댓글이 와서 불 붙는 드래곤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을 붙는 드래곤에 정말로 기가 막힌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거기에 화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댓글을 한번 좀 보시죠. 드래곤이 뭘 먹고 소화기관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반추위 동물처럼 그와 같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 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둘 수 있다면,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다. 트림과 방귀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우선 사람 기준 한번 보시자고요. 트림, 식사하고 나면 나올 때가 있죠. 트림의 주성분은 뭘까요? 이거는 들어간 게 위 속에서 나오니까 대부분 공기 성분하고 비슷해서요. 질소, 산소가 주 성분이에요. 물론 이제 위에서 나오니까 다른 게 섞여서 냄새가 나기도 하겠지만요. 반면 방귀 성분은요, 이게 쭉 장까지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 속에 사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그래도 먹고 살면서 호흡하고 발효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방귀의 주성분은 질소, 산소, 공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이 주성분을 이루는데 정확한 비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99% 차지하는 기체 가운데 질소와 산소는 공기를 통해서 대장내로 들어온 거고요. 장 속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소, 메탄은 주로 장내 미생물의 호흡과 발효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귀를 이루는 이 주요 가스는 무색무취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산 분해물질인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따위가 이게 악취를 유발을 해요. 평균 기준으로 그냥 하루에 방귀 횟수는 정상의 경우 하루 한 10여 회 정도고요. 25번 정도까지도 그냥 정상이라고 봅니다. 가스 양을 보게 되면 하루 600ml에서 한 2000ml까지 방귀를 내보내는데요. 성분을 조사해 보면요, 유달리 횟수가 잦은 사람은 그 방귀에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이 주성분 경우가 많답니다. 방귀 횟수가 잦을수록 아마 그 주성분이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음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면 유제품이나 콩 같은 것들이 좀 방귀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지나치게 가스 발생이 심해서 좀 생활에 불편하다 그러신다면 이런 음식을 가려서 드시면 한 가지 좀 방법은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장내에서 가스를 증가시키는 거는 피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껌을 많이 씹어도 이렇게 씹을 때마다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방귀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좋대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방귀 발생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는 것도 삼가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우리가 방귀 발생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의 의견대로 용은 반대가 돼야 돼. 드래곤은. 얘는 오히려 방귀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거에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 드래곤이 날아오는 모습을 유심히 봤거든요. 단번에 탁 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날개짓 해도 그 등치가 올라가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뛰어오를 때 빵 하고 방귀가 추진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드래곤은 우리와 반대로 추진력을 위해서라도 추가로 공기 많이 먹기, 좋은 생각. 참고로 사람들이요, 음식물을 먹을 때 죽이나 스프 같이 소화되기 쉽게 만들기가 좀 묽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 유동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유동식 기준으로 보통 10에서 15ml 정도의 공기를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1시간 동안 한 서너 번 트림하면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런데 드래곤은 방귀를 모았다가 한 번에 내보내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방귀에서 메탄은 따로 분리해서 저장했다가 입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림이 같은 형식이 돼야겠죠. 근데 전설이나 영화 속 드래곤이 뭘 먹나 봤더니 주로 육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식생활 자체도 많은 공기를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드래곤이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돼요. 먼저 메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메탄을 만들려면 적절한 장내 미생물 조성을 유지해 줘야 돼요. 메탄을 만드는 것은 메탄 생성균의 전매 특허입니다. 하지만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미생물들이 메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해 줘야만 돼요. 장 속에서 여러 미생물들이 자기네들이 다 먹고 내놓는 배설물들, 그런 걸 이용해서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메탄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선 이산화탄소가 나와야겠죠. 다음에 유기산, 그리고 수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메탄을 만들어지는 거, 일종의 무산소호흡이었죠. 또 하나 메탄을 만드는 방법은요, 아세트산을 분해하면 돼요. 아세트산을 분해하면 메탄가스와 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메탄 생성균이 솜씨를 한껏 자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면 되겠죠. 판을 깔아준다는 거는 메탄을 만드는 원료를 제공하는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개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 생성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메탄을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생물은 아니지만 환경공학에서도 그렇고요. 공기 중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막들을 개발해 있거든요. 그럼 뭐 인간이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다면 드래곤도 몸속에다가 메탄을 생성하고 그 가스에서 메탄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막을 가지게 하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댓글을 보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아주 신박해요. 프테라노돈과 코모도 드래곤을 합치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코모도 드래곤의 박쥐 날개를 달아주고 불꽃 좀 하는 메탄가스 플러스 루시페라제나 폭탄 먼지벌레의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활용해보자. 단순히 생물을 넘어서 아주 과학적인 상상력을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테라노돈은 백악기 후기에 날 수 있었던 파충류의 일종이래요. 얘네는 공룡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테라노돈이 공룡 관련 책에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공룡과 아주 강하게 연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와 같이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얘들이 등장할 시기에는 얘네는 이미 멸종한 상태였답니다. 코모도 드래곤 또는 이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도 부르죠.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 등지에 서식하는 대형 도마뱀이에요. 현존하는 도마뱀 가운데서 가장 크고요. 다 자라면 몸길이가 한 3m라니까 이건 웬만한 소형차만 하겠죠. 몸무게 100kg에 달한답니다. 또 시청자께서 언급하신 그 폭탄 먼지벌레, 1924년 일본인 공충학자가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했대요. 길이가 한 1에서 2cm 되는 작은 곤충인데요. 얘는 지구상에서 아주 최고의 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곤충이더란 말이에요. 얘네가 위험에 처하면은요, 꽁무니에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역겹고 강한 화학물질을 팍 뿜어대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 곤충을 흔히 방귀벌레라고도 부른대요. 폭탄먼지벌레가 가지고 있는 화학 무기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기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라는 거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개구리가 제가 먹었어요. 3861ms예요. 그런데 3900, 그러니까 0.01초도 안 돼 있다가 팍 뱉어버리죠. 그리고 개구리는 절로 나가 뻗어버렸습니다. 자, 먹었는데 얘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뭘 했어요? 꽁무니에서 빵!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좀 더 생생하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은 폭탄 먼지벌레 잡혀먹었습니다. 물고 있죠? 어우, 빵 하는 걸 보이셨죠? 정말로 괴로워하죠. 개구리의 몸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거? 어우, 저 보세요, 저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폭탄을 터뜨립니다. 얘네가요, 화학무기도 강력하지만요, 얘네가 또 조준의 달인이에요. 폭탄 먼지벌레가 있습니다. 다리 주변에다가 핀서를 대잖아요. 위치가 어딘지 앞다리, 뒷다리, 심지어 앞으로 가면은 꼬리를 휘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쟤는 저 몸 안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그 안에서는 폭발하지 않아요. 저장소에 갖고 있다가 이거를 연소실로 들여보내는데, 연소실에 들어가면은 두 화합물을 반응을 시켜서 이제 빵 터질 수 있게, 그리고 맹독성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략근이 있어갖고 그거를 빵 터뜨려 주는 건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실의 온도가 100도 가까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아주 자극적인 화학물질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부막이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면서 마치 기관총을 쏘듯이 초당 1000번의 폭발을 일으킨답니다. 얘는 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 연소식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곤충이 이런 게 있다면 드래곤에서도 상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고 봤더니 상상의 동물 드래곤에 해부도도 있더라고요. 상상의 동물 드래곤의 상상의 해부도를 보게 되면요. 먼저 입을 한번 보세요. 앞에 확대하는 저 얼굴을 보게 되면 연료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불을 붙이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선 연결을 쭉 보게 되면요. 저 연료선은 쭉 어디로 오냐면 저기 콩팥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콩팥 위에 바로 위가 있고 창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콩팥, 그렇죠. 그리고 위, 거기에 어디인가 연결되어 있는 저 연료선. 그럼 저기다가 막을 넣고 저기에 메탄을 따로 분리하고 연료선으로 해서 앞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가스는 뒤로 내보내는데 폭탄벌레에서 본 것처럼 강력한 관략근이 있어서 가스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오늘 얘기는 평소 응생물학보다 굉장히 만화 같은 상상의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 이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사실 저 혼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제가 그냥 나름의 상상을 한 거에다가 생각에 생각을 더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생각에 생각이 더해질 때마다 흥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생물학 지식 그리고 이게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네? 이거야말로 우리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과학문화도 발전시키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재밌게 생물 공부를 놀이 삼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